허리에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허리를 폈는데 노란 게 찝혀 있죠?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이 시리고 무감각하게 나타나면 대부분 수면장애랑 연결이 많이 되고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그럼 우울해지거든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간접적으로 활동량을 줄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시리고 무감각한 게 어느 정도 심해지면은요, 수술해도 저거 안 좋아집니다. 시리고 무감각한 것도. 감히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협착증이 잘 관리되고 치료가 된다면은 우리 모두 죽기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협착증의 증상 중에 제일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등이 굽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허리를 자꾸 펴야 되는데 왜 당을 등 굽히냐고 자식들이 면박 주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분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등을 뒤로 피면은 신경이 이렇게 꼬집힙니다. 실제로 MRI상 찍어보면 이거보다 더 꼬집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신경 두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피게 되면 신경이 꼬집히니까 허리를 못 피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피기 싫어서 안 피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경이 너무 꼬집혀서 허리를 못 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등이 굽어지시는 분들은 신경이 이렇게 꼬집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등을 굽힐 정도가 신경이 눌려서 된 거면은 그 상태를 방치하시면은 보행장애나 다른 것들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등이 굽어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시는 분들은 단순히 주사만 맞으시면 안 되고요. MRI를 찍어서 신경이 많이 꼬집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통증이 주된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면은 신경에 손상이 옵니다. 신경이 손상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 노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협착증이 많이 지속되시면은 실질적으로 발이 안 움직이고요. 발가락도 안 움직이고 발목이 덜렁덜렁 하는 부분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술하신 어르신 중에서도 협착증 때문에 치료하러 오셨는데 발이 덜렁덜렁 거립니다. 근데 발에 마비가 오셨는데요. 그분 너무 아파서 발에 마비 온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못 쓰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허리 협착증 치료하기 전에 발목 보조기 먼저 맞추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해도 안 돌아오거든요. 이미 덜렁덜렁 거릴 정도가 되시면은 수술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하기 전에, 감압술 하기 전에 발목 보조기를 먼저 맞춰드리고 시작합니다. 굳이 이렇게 사태를 키우실 만한 그분이 저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관심 없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겁나신 거고 주변 계신 분들은 무관심해서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치료를 계속 뒤로 미루다가 주사 맞고 버티시다가 불필요하게 장애를 얻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착증은 무조건 진행합니다. 협착증은 노화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면은 동년배의 나이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젊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을 했다면 그걸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늘어지고 후관절이 뼈가 두꺼워지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요소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착증을 치료할 때 디스크를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5% 저는 10개, 1개도 디스크는 잘 안 건드립니다. 이 뒤쪽 인대만 제거해줘도 신경이 충분히 감압이 됩니다. 즉, 이 황색인대의 비후가 비가역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협착증이 무조건 진행한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강의 듣고 설명드려서 협착증을 마치 뭐 운동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협착증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설명한다면은 그분은 전 전문가로서 잘못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착증은
절대로 증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협착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더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관리를 잘하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협착증의 진행을 멈추는 거지, 더 이상 진행을 느리게 하는 거지 협착증을 다시 넓히는 일 따위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착증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게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요, 협착증의 위험성,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통증이 계속 무한정 증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몇억 원짜리 보약을 먹어도 우리 근력이 빠집니다, 계속. 근데 다리 한쪽에, 그리고 협착증이 있으면 아까 허리 피기 힘들면서 보행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연세가 들어서 근감소증이 같이 있으면은 못 걸으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픈 게 문제인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못 걷는 게 문제가 됩니다. 허리 계속 굽히고 계시고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시면은 근본적인 치료할 게 있는 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못 걷습니다. 지금 제가 입원해 계신 분도 한 3개월 정도 못 걸으셨던 분인데 감압은 했는데 그분은 근력 상태가 좋아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긴 하지만 분명히 못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자꾸 굽어지고 보행거리가 짧아지신 경향이 있으시면은 주사 맞고 약 먹어서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감소증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아무리 근육 부자가 되려고 운동해도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은 퇴축을 막아주는 게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독립적인 보행이 안 되시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서 신체적인 자유를 잃고 지내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우울증이나 치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셔서 삶의 질이 정말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협착증의 위험성, 보행장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협착증의 위험성 두 번째, 등을 자꾸 굽히고 다니시게 되면은 약간만 주저앉아도 척추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뼈는 S라인으로 돼 있어야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인데 등을 구부정하게 돼 있으면, 안 그래도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등을 구부정하게 있는 상태에서 충격받으면 자꾸 뼈가 부러집니다. 그럼 처음에는 협착증 때문에 허리를 굽히다가 좀 있으면 압박골절이 생겨서 허리가 더 굽어지고, 그럼 협착증이 더 심해지고 압박골절 또 생기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허리가 굽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서양의학에서 일반적인 표준적인 관리만 하시면은 저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허리를 쫙 펴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허리를 펴고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적인 관리만 받으신다면. 협착증에 대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과 압박골절, 저는 압박골절 한번 생기시면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비가역적 변화다. 다시는 안 돌아간다. 한번 골절 생기시면은 허리 안 아픈 날은 없어진다. 왜냐하면은 당연합니다. 압박골절이 생겨서 등이 굽어버리면은요, 뭔 짓을 해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자꾸 굽히고 다니다 보면은 협착증이 더 빨리 생깁니다. 그럼 또 부러집니다. 이게 자꾸 나쁜 걸 돌기 때문에 등이 굽어진 상태가 되는 협착증의 증상과 골다공증이 고령에선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을 고리를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등이 굽어진 현상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신경을 눌려서 못 피는 건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제 이름과 고령 환자 협착증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친 여러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게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못 걷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해림님, 발바닥 앞부분부터 발가락이 저리고 지방 패드 느낌이 있는데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면 개선되는지, 엉덩이에 발바닥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 패드 느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건 감각이 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상 감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협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리고 아픈 거랑 이상 감각이랑 감각이 둔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거, 어르신들이 실제로 못 걷게 되시는 어르신들이 뭘 하시냐면은요, 저리고 아픈 게 너무 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안 아파지거든요. 이게 안 아픈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이상해지다 감각이 없어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지방 패드 느낌이라 하시는 게 감각 둔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협착에 의한 게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허리랑 엉치 통증이 같이 있으면서 발 뒤꿈치가 감각이 둔하면은 협착증에 의한 걸 허리 때문에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감각이 둔하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감각이 없는 거랑 감각이 둔한 거는 수술해도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치료합니다. 안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협착증의 위험 세 번째는 발목에 힘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서 내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떨어진 걸 잘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할 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균형 잡는 능력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근력이 떨어지시겠죠? 어르신들이 왜 자꾸 잘 엎어지시냐면요.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지시는 이유 중에 다리 협착증으로 다리 근력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수술할 정도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근력 감소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연세가 드시면 낙상 위험이 커지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괜히 넘어지시는 게 아니고요. 한쪽 다리에 마비가 근력이 떨어져 있고 몸에 점점 근력이 떨어지시니까 이게 자꾸 넘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넘어질 것 같은 거는 100번 아니 1000번 괜찮다가 한 번 실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협착이 생겨서 근력 약화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력 약화 초기에 선제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훈님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양쪽 종아리가 몹시 저리고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이죠. 작고 등도 굽는 느낌이 있고 오른쪽 무릎도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보통 환자분이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등이 굽는 느낌이 있고 양쪽 종아리가 몹시 저리고 아픕니다. 등을 피면은 걷다 보면 안고 싶은 느낌을 같이 동반하고 계실 수 있으시고요. 아버님과 김성호님 같은 상태가 제가 그림 그려드린 이 상태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허리를 펴면 신경이 꼬집혀가지고 허리를 못 피는 상태. 만약에 이런 상태라시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시면은 신경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리 근력 감소, 보행거리 감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허리를 폈는데 노란 게 찝혀 있죠?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면 신경이 안 눌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바로 유지가 안 될 정도가 되시면 이게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아플 때 일시적으로 자세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등이 계속 굽는 것 같으시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술할 게 있는지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3개월 이상 굽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몸이 늙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건 돌아가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협착증이 잘 관리되고 치료가 된다면은 우리 모두 죽기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개념이 따로 생기지 않고 우리의 수명과 건강 수명이 매우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나 자기 스스로 허리가 추세적으로 점점 더 굳는 것 같고 이게 3개월 이상 개선이 안 되면은 수술할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안 아파도 활동량을 줄이면 덜 아파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하는 착각이 활동량을 줄이면서 덜 아파지면서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걸 뒤로 밀어도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은 이건 운동신경이고 감각신경은 되게 오묘합니다. 이게 감각신경 손상은 결국 없는 자극을 느끼게 되거나 감각을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운동신경은 힘이 떨어지는 거고요. 감각신경 손상은 무감각해지고 요 차갑지 않은데 시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감각신경 손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신경 손상은 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따 예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척추 근처가 뼈가 계속 깨지거나 그러면은 신경이 눌리지 않아도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주변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감각신경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고 디스크 내부의 상태 변화로도 시리거나 무감각한 것까지 감각신경 손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저는 많은 경우에 시리고 무감각한 게 나타나셔도 수술적 조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리고 무감각하게 나타나면 대부분 수면장애랑 연결이 많이 되고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그럼 우울해지거든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간접적으로 활동량을 줄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시리고 무감각한 게 어느 정도 심해지면은요, 수술해도 저거 안 좋아집니다. 시리고 무감각한 것도. 그래서 시리고 무감각한 게 생기시면은 그것도 수술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